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근 주식시장이 정말로 초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4월 초부터 지금 5월 초까지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까지 한 달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무려 50%나 상승하는 초급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과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5%가량 상승했고, 월요일 아침 코스피 지수가 5% 정도 상승 출발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 7,500포인트에서 또 5% 상승한다면 지수가 잘하면 8,000까지도 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상승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긴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옛날에 사서 지금까지 가만히 들고만 있었어도 엄청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겠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데이 트레이더 분도 계실 거고 초보 투자자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해도 되나 궁금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이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상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같은 데이 트레이더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주도 테마 대장주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은 잘만 하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수익을 냈을 수도 있는데, 대신 주식을 가만히 가져가는 경우 상승장에는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하락장이 왔을 때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금요일 이렇게 로봇과 현대차 관련주가 강력한 주도 테마를 이뤘던 것처럼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는 날이 많고 주도주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장에도 강한 주도 테마가 형성된 날 위주로만 매매하면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황금키 어플을 보면 금요일 시장과 같이 이렇게 로봇과 현대차 관련주가 강력한 주도 테마를 이룬 날에는 로봇 현대차 관련주에서 대장주 집중해서 매매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장중에 로봇과 현대차 관련주에서 대장주를 매수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월요일 시장을 보고 또 잘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금키 캘린더를 봤을 때 반도체가 강한 주도 테마를 이룬 날에는 또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해서 매매하면 되는데, 저는 수요일에는 삼성전자와 SKC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요일 반도체 대장주로 상승한 날 이렇게 장중에 계속해서 매매한 걸 보실 수 있고, D+1 1일차인 다음날도 갭상승 출발해서 눌림 매매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SKC는 수요일 반도체 관련주 중에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인데 아침 일찍 매수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강한 테마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상따로 공략했고, 다음날 아침 프리장에 상승할 때 모두 수익 실현해줬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굳이 맞추지 않아도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된 날에 대장주를 잘 공략한다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황금키 어플의 경우 7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 아직 무료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인버스를 매수하거나 또는 숏 포지션인 공매도나 선물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인버스를 매수하거나 숏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버스나 공매도의 경우 주가 상승을 예상해서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인버스나 숏 포지션이 훨씬 불리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만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5,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하락 베팅을 한다면 만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주당 5,000원 수익이 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 50%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만원짜리 주식을 하락 베팅했는데 이 주식이 2배 올라서 2만원이 된다면 한 주당 만원을 손실보는 거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2배 상승했을 때는 원금을 모두 날리는 것이지만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50% 수익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크게 손실을 보고 하락할 때는 적게 수익을 보는 훨씬 불리한 매매입니다. 그리고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5,000포인트일 때 매수했다가 만약에 코스피가 10,000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5,0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됐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본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훨씬 손해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나 선물 매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금 7,500포인트여서 이게 나중에 5,000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하락 베팅한 경우 만약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 5,000까지 언젠간 떨어지더라도 이게 10,000포인트나 15,000포인트까지 한번 상승했다가 5,0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경우에 이미 원금을 모두 날린 상태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남들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다가도 떨어질 때가 있으면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버스나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나는 손실을 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이렇게 돼서 투자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많은 종목들 주가는 저기 높이 다 올라가 있어서 하락 베팅했는데 이렇게 방향을 잘못 맞추는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버스나 공매도를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짧게 보고 특별한 상황에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아무리 떨어질 것 같더라도 가능하면 인버스나 공매도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니까 포모에 못 이겨서 매매법을 갑자기 바꾸거나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 공부가 돼 있고 논리와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물론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수익을 못 냈다는 이유로 고점에 근거 없이 매수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과 경험도 없이 갑자기 새로운 매매를 하거나 비중 베팅을 한다면 내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게 포모에 못 이겨서 매매를 한다면 올해 초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상승할 때 고점에 매수했다가 떨어질 때 손절하고 지금까지 또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런 데서 매수했는데 딱 고점에 매수해서 또 주가가 급락해서 또 여기서 손절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시장은 워낙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낸 사람조차도 더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수익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매매하시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차분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주식이 계속 상승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와 주의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하셨거나 손실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심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